10.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기. 몇 년 전에 필자의 가족은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카파쿠아라는 뉴욕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살았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시내에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통근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기차역의 북새통을 이뤘다. 어느 날 아침 필자 역시 통근 열차에 올라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불쑥 "어이구, 저 양반 오늘도 또 저러네" 라고 말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서 보니 양쪽 손에 서류 가방과 신문 뭉치를 들고 플랫폼으로 달려오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때 기차가 서서히 움직였고 남자의 얼굴은 사색이 됐다. 어떻게든 기차에 올라타려고 사력을 다해 뛰는 것 같았으나 기차가 속도를 올리는 바람에 결국 올라타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떠나는 기차에 대고 분노를 표출했다. 옆에 앉은 사람은 "이 양반아, 그러게 좀 서둘렀어야지"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 남자가 집에서 제 시간에 출발했다면 그렇게 죽으림을 다해 뛰지 않아도 되었고 기차를 놓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게 되는 이유들. 어떤 일을 제때 하지 않고 뒤로 미루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부서 전체나 조직 전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이 지체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일을 미루는 경우도 꽤 많다. 사람들은 왜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걸까? 그 근본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을 경우,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이 없을 경우 일을 시작하는 게 힘들어지고 일을 미루게 된다. 관심의 부족. 도전할 만한 일이 없으면 사람들은 단조로움에 빠져든다. 사방으로 뿌리를 내리며 퍼지는 잡초처럼 이러한 무기력함은 동기부여를 억제한다. 심할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일조차 시작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부정적 감정. 이외에 때때로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적대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미루기도 한다. 누군가는 일을 맡긴 사람이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할 수 없어서 태업을 선택함으로써 안갚음을 하기도 한다.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변명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보고서를 아직 못 받아서요 라든가 혹은 나중에 할게요, 전 시간이 촉박해야 일이 더 잘 돼요 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다. 일을 뒤로 미루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회의에도 늦고 회의에 제때 참석한다 해도 준비를 제대로 안 해올 때가 많다. 그들은 또 편지 회신도 미루고 전화 답신도 잘 하지 않는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일정에 맞춰 끝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협력도 제때 제공하지 못한다. 그들은 평소에는 대체로 여유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늘 막판에 일이 몰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물론 그들 때문에 주위 동료나 상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고 심각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생기는 실수들이다. 마지막까지 일을 미뤄둘 경우 중간에 잘못되는 일을 바로잡을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특히 "나는 시간에 쫓겨야 일을 잘해" 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는 위험하다. 마감이 촉박할 때 일이 더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점점 더 뒤로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일이 잘 되기는커녕 아예 망쳐버리고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더 먼저 하는 경향이 있다. 재미없고 지루한 일일 경우에 재빨리 끝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뒤로 미루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힘든 일을 하게 된다. 그림 7은 업무와 컨디션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 그림을 보고 이상적인 하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바로 이것이 일을 미루는 습성이 시간 낭비의 주요 요인이 되는 진정한 이유다. 피곤할 때 일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실수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림 7-A는 전형적인 우리의 컨디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하루의 마지막까지 최우선순위의 일을 미룰 경우 우리는 에너지가 대부분 고갈됐을 때 그 일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최우선순위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는 그림 7-B에 나타나 있듯이 생산성을 2배로까지 늘릴 수도 있다.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 일을 뒤로 미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있으며 변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일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고 만약 그럴 경우 그러한 나쁜 습관을 더 좋은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주지시켜라.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것은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해야 할 일은 그때그때 하자라든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일을 하자라는 식의 결심을 하고 결심대로 일을 해나가는 습관을 들여라. 스스로에게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맡고 있는 업무가 복잡하고 규모가 크다면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라. 그런 다음 각 업무마다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한 데드라인을 알려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데드라인을 지켰는지 물어보도록 하라. 또한 일이 완성되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지 분명한 이미지로 그려보고 각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을 때는 자신에게 보상하라. 일을 미루는 부하 직원을 대하는 방법.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 미루는 습관, 지금 바꾸지 않으면 평생 똑같다의 저자인 닐 피오레는 일을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만한 4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1. 지시에 대한 순종보다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키워주어 직원들의 신뢰를 쌓아라. 부하 직원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이끌어내라. 여러분은 정오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2. 일을 완료하는 것보다 일을 시작하는 데 중점을 둬라. 데드라인이 한참 뒤에 걸린 방대한 일을 맡을 경우 일을 뒤로 미루기 쉽다. 엄청난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출발 시점에 집중함으로써 그들의 우려를 줄여줘라. 데드라인이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 명심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대략적인 윤곽을 언제 잡기 시작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라. 3. 건설적으로 비평하라. 분노에 찬 부정적인 비평은 해롭다. 특히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능력을 모두 잃고 만다. 이 보고서는 완전히 초점이 빗나갔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이 보고서는 시작은 좋습니다. A와 B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덧붙이고 결론을 강화하면 아주 좋은 보고서가 될 것 같네요. 라고 말하라. 당신이 직원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그러는 과정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하라. 4.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우선순위를 정하라. 새로운 문제가 부각될 때 관리자들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관리자들은 또 부하 직원들과 그들의 생산성에도 심한 타격을 가한다. 그러다 보니 하루만 기다려보면 그들은 또 생각이 바뀔 거야 라는 불평이 심심치 않게 터져나온다. 확실히 확인된 긴급 상황에서만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선순위를 바꿀 때는 다른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위기 상황에 맞춰 다시 업무를 할당하라.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유능한 관리자인 K가 나는 일이 몰릴 때 오히려 일을 더 잘해요 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중요한 업무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부하 직원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살펴보자. K는 중요한 업무를 맡아놓고도 계속 시작을 미루고 있는 덕에게 회의 제안을 한다. K는 자신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덕에게 말했고 덕의 대답은 이러했다. 예, 알아요. 미리 일을 시작했어야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일이 몰려야 더 일을 잘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금요일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이 데드라인 맞죠? 금요일이 데드라인인 거 맞아요. 그런데 당신 일정이 염려되는군요. 정말로 당장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을 하느라 이 일을 미루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아, 일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다만 다른 일들이 많을 따름이죠. 이번 프로젝트는 금주 말에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일에 자신이 있어 보이는군요. 그러나 전 믿음이 안 가네요. 데드라인에 임박할 때까지 이번 일을 밀어놓으면 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만 과거에도 제가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일을 잘 해냈거든요. 그럴 때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일종의 자극 같은 걸 받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수긍이 안 가는군요. 일에 몰리는 상황을 비롯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일에 대해 압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이번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데드라인을 이틀 앞당겨서 수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첫째, 데드라인이 임박했을 때까지 이번 일을 미뤄두면 계획을 수립할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 프로젝트들은 계획 수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당신이 이번 일에 관여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검토하고 싶으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걸 검토해봤다고 해도 만약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결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내일 오전 8시에 절 찾아오세요. 아니면 새로운 데드라인을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일을 뒤로 미루는 원인 1. 시간에 쫓길 때 일을 더 잘한다라는 생각. 해결책. 이러한 가정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최우선 순위의 일을 먼저 하라. 원인 2. 쉽거나 사소한 일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일은 뒤로 미루기. 해결책. 어렵다고 해서 중요한 일들을 뒤로 미루게 되면 더 큰 압박과 위기를 겪게 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대로 지켜라. 원인 3. 비현실적인 시간 추정. 해결책. 모든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모든 중요한 업무에는 20에서 50% 정도의 여유 시간을 둬라. 시간 예측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하루에 20% 정도의 시간은 계획을 잡지 말고 비워놓아라. 원인 4. 적절한 진행 과정의 감시 부족. 해결책. 업무를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업무 진도에 대해 빠른 피드백을 받을 경우 당신이 일정보다 뒤처져 있었다면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부여와 함께 자극을 받게 된다. 정기적으로 업무 진도를 점검하라. 원인 5. 자기 규율 부족. 해결책. 모든 목표와 우선순위의 데드라인 정하기. 정기적인 진도 보고서 제출하기. 요구받지 않아도.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도구들, 일일 계획표, 타이머 등 준비하기. 스스로에게 보상하기 등 모든 기술들을 활용하라. 원인 6. 일을 미완성으로 남겨두기. 나중에 다시 내용을 기억해내며 일을 끝마치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냥 끝내버리는 게 시간이나 노력이 훨씬 덜 든다. 맡은 일은 즉시 끝내버려라. 원인 7. 데드라인의 부재. 해결책. 데드라인은 가장 중요한 시간관리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데드라인은 사태의 긴급함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진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중요한 업무들에는 데드라인을 정하라. 원인 8. 일이 너무 어려울지 모른다는 두려움. 해결책. 일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단계부터 끝내라. 첫 번째 단계의 성공을 확인한 뒤에는 두 번째 단계를 끝내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라. 원인 9. 지겨움에 대한 두려움. 해결책. 일을 마무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를 확인하라. Check yourself. 당신은 일을 미루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각자 점수를 매겨본 후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매겨보라. 거의 안 하면 0, 가끔은 1, 대충은 2, 항상은 3, 거의 항상은 4. 1. 일을 미루고 싶은 유혹을 받으면 업무 시작을 비롯해서 데드라인을 정해놓는다. 2. 직원들 가운데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않도록 돕는다. 3. 일을 미루는 것과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릴 때 나는 데드라인을 외부로 알리고 내가 데드라인을 무시할 경우 알려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데드라인을 공식화한다. 4. 데드라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나 자신에게 보상한다. 5.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뒤로 미루게 될 경우 과거에 시의적절하게 취한 행동에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를 상기해 본다. 총점. 13. 일을 미완성으로 남겨두기. 일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받게 될 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고 있던 일을 멈추게 된다. 또한 휴식을 취하거나 책상 위에 있는 다른 뭔가로 관심을 쏟으면서 잠시 딴청을 피울 때 일이 밀리게 된다.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때로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다른 사람의 일조차 제때 끝낼 수 없게 하거나 부서 전체 혹은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혹은 그 일이 외부와 관련된 일이라면 고객들이나 거래처의 항의와 불만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지운다.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일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커다란 산더미가 되어 자신을 덮칠 수도 있는 것이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일도 잘 마무리한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존 미 박사는 일을 마무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일을 끝낼 줄 아는 사람의 능력은 일을 끝내겠다는 욕구가 강한 데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일을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일을 붙잡고 늘어질 줄 아는 끈기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은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방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급한 상황이라도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일이라거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데 자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경우에는 하던 일을 중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그 일을 끝내는 걸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충된 우선순위들 가운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하루를 소진하고 만다. 중간에 일을 멈춰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늘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들은 매우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방해를 받더라도 다시 자신의 일에 복귀하겠다는 규율을 정해놓아야 한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로 중간에 일을 멈추게 된다면 잠시 준비 시간을 가져라. 당신의 일을 방해한 사람에게 곧 갈 테니 1, 2분 정도만 시간을 좀 주실래요? 라고 말하라. 그런 다음 쓰고 있던 문장을 완성하거나 계산을 끝내라. 그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메모를 해둔 다음 일어서라. 일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고 제대로 끝내는 방법.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문제는 자기 규율의 부족, 우선순위 설정 능력 부재, 온갖 종류의 방해, 개인적 산만함 등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시간 낭비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일을 제대로 끝내는 몇 가지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다.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하되 현실적인 데드라인이 되도록 하라. 우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워라. 각 프로젝트의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제대로 지켜지는지 계속 검토하라.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파악하라. 그리고 다음에 유사한 프로젝트의 계획서를 준비할 때 앞서 작성했던 검토서를 꺼내서 읽어보라. 현실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아예 프로젝트를 맡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회사에게도 유리하다. 지연과 비상 상태를 대비해서 여유 시간을 설정해둬라. 한 명의 관리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고객에게 일의 진척 상황을 보고하게 될 때 특히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하라. 우선순위가 헷갈릴 경우 상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라. 상사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우선순위여야 한다. 문제를 예상하고 예기치 못한 지연에 대비하는 법을 배워라.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라. 다른 일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끝내지 못한 일은 책상에서 안 보이게 치워둬라. 일을 끝내기 전이 아니라 끝낸 후에 자기 자신에게 보상하라.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원인 1. 문제를 인식하지 못함. 해결책. 시간 기록표를 작성하라. 일을 미완성으로 남겨둘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평가하라. 방해 건수와 시간, 미완성으로 남겨둔 일의 중요도를 적어라. 원인 2. 목표와 우선순위 및 데드라인의 부재. 해결책. 목표들을 정하고 먼저 끝내야 하는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배열하라. 중요한 일들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각오로 데드라인을 정하라. 원인 3. 자신에게 보상하지 못함. 해결책. 일을 끝낼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하라. 원인 4. 급한 일에 과민하게 대처. 해결책. 급한 일을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인식하라. 과민하게 반응해서 다른 일을 중간에 멈추게 하지 마라. 우선순위의 일을 보이는 곳에 놓고 방해거리를 거부하는 변명으로 삼아라. 원인 5. 어지러운 책상과 개인적 산만함. 해결책. 효율적인 업무 통제를 위해서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뤄라. 효율적인 조직은 정보를 입수하고 선택하고 최종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에 시간을 아낀다. 원인 6. 업무를 끝내는 데 필요한 결정 부족. 자기 규율 부족과 게으름. 해결책.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것을 공표하라.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라. 동료 직원에게 데드라인을 알려주고 일이 제때 확실하게 끝났는지 검토하는 모니터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라. 원인 7. 위임 능력 부족. 해결책.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하라. 원인 8. 방해 받아들이기. 해결책. 방해를 걸러내라. 일을 끝내기 위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라. 방해를 받은 후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기록해 놓은 다음 하던 일에 다시 집중하라. 방해 기록은 앞으로 방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원인 9. 불필요한 우선순위 변경, 해결책. 현재의 우선순위에 견주어 새로운 일들의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라. 불필요한 변화는 거부하고 그로 인해 하던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 원인 10. 불완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 해결책. 적절한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정보를 얻었는지 확인하라. Check yourself. 당신은 일을 얼마나 잘 마무리 짓는가?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각자 점수를 매겨본 후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매겨보라. 거의 안 하면 0, 가끔은 1, 대충은 2, 항상은 3, 거의 항상은 4. 1. 업무 중간에 방해를 받을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끝내기 위해 방해자에게 나중에 얘기하자고 권하거나 방해를 안 받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2. 방해를 피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하던 일을 다른 적임자에게 맡기거나 중간에 끼어든 다른 일을 최대한 신속히 끝낸 다음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애쓴다. 3. 산만한 책상은 일에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일과 관련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려고 노력한다. 4. 일을 하는 공간 내에 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각적, 청각적 요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둔다. 5.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방문, 불필요한 서류 업무 등을 적절하게 거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총점. 14. 잘못된 직원관리. 직원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된다. 하나는 직원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자는 직원들에게 효율적인 시간 사용법을 알려줌으로써 그리고 후자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 직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오늘날처럼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는 구조조정이나 감원 등이 일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똑똑한 관리자라면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 혹은 비슷한 수준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인력 부족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시간 관리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본 사람이라면 하루에 1시간은 아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2시간은 아낄 수 있다. 그들에게 상사인 당신을 포함해 모든 방해거리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하루에 달성할 목표들을 정하고 그 목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서류들로 뒤덮인 책상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라. 상사인 당신 역시 동일한 학습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예를 들어 직원들이 시간 기록표를 작성하는 걸 내키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당신이 직접 경험한 시간 기록표의 혜택에 대해 얘기를 해줘라. 직원들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여전히 쫓기는 기분이 든다면 회사에 인력 충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신규 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비용 차원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라. 이러한 과정에서는 반드시 시간 기록표가 필요하다. 시간 기록표는 또한 확보된 여유 시간에 할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업무 능력이 부족한 직원이 있을 때 업무 능력이 부족한 직원이 있다는 건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그 직원이 맡은 일에 필요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부적절한 직원을 데리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직원의 관심사항이 뭔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직원도 자신의 부족한 성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많은 경우 이런 일이 생길 때 아무 얘기도 못 듣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둘째, 관리자는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된 팀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다. 그 직원이 필요한 수준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소요될 시간과 비용, 그리고 다른 유능한 직원으로 대체할 경우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조직은 모든 자리가 유능한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부적절한 직원에 대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다방면으로 화를 초래할 뿐이다. 허술한 훈련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관리자에게는 직원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현업 부서의 관리자라면 교육 담당 부서의 자기 직원의 효과적인 훈련에 대해 요청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챙겨야 한다. 당신은 상사로서 직원들의 사내 훈련 프로그램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이끌어줌으로써 그들에게 훈련 못지않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다.
잘못된 직원 관리의 원인 1. 중요도에 대한 인식 부족. 해결책. 유능하고 훈련을 잘 받은 직원 없이는 효율적인 위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라. 직원 훈련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둬라. 원인 2. 훈련에 개입하지 않거나 훈련을 지지하지 않기. 해결책. 이러한 태도는 부하 직원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부서를 잘 이끌어가려면 관리자는 부하 직원들의 훈련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원인 3. 부적절한 채용 절차. 해결책. 직원 채용과 선별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라. 원인 4. 훈련에 대한 적절한 니즈 평가의 부족. 해결책.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와 궁극적인 성공은 훈련받는 사람들과 조직의 니즈가 얼마나 명확하게 반영되느냐에 달려있다. 원인 5.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 부족. 해결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혜택을 얻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측정이 가능한 목표가 세워져야 하며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인 6. 제한된 재정. 해결책. 충원된 인력이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된 사람들이 같은 시간 내에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줘라. 프로젝트별로 인턴을 뽑거나 한시적인 제휴를 맺어라. 원인 7. 직원들의 허술한 시간 활용. 해결책. 개인당 하루에 2시간씩 아끼는 걸 목표로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강화하라. 이렇게 해서 절약한 시간은 재분배하라. 원인 8. 우선순위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됨. 해결책. 상사와 이 문제를 검토한 후 직원 충원을 건의하라. 만일 거절된다면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서 제한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설명하라. 원인 9. 당신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 해결책. 혼자서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체크 yourself. 당신은 직원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각자 점수를 매겨본 후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매겨보라. 거의 안 하면 0, 가끔은 1, 대충은 2, 항상은 3, 거의 항상은 4. 1. 직원 충원을 할 때 나는 참고자료 점검과 기술적 인터뷰를 포함해서 모든 허용된 조치들을 따르고 있다. 2. 직원 충원을 할 때 해당 포지션에서 해야 할 업무를 자세히 설명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결정하고 업무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지원자의 자질을 평가한다. 3. 필수 기술이 부족한 직원에게는 직무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적절한 훈련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4. 행동의 변화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훈련 후 효율적인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5. 인력 부족이 분명한 경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본다. 6. 인력 충원의 명분을 얻기 위해 나는 충원된 인력이 비용을 얼마나 들여 어떤 일을 하게 되며 그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남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자세한 시간 기록표 분석을 실시한다. 총점.